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글러브 리뷰가 아니고 글러브 가죽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이 영상은 정말 초보이신 분들, 그러니까 서예인 야구 하셨다는 분들보다는 야구를 보기만 했지 실제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기본적으로 글러브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게 됐고요. 어디까지나 정말 초보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구를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세토나 테라다나 뭐 이런 가죽들, 그리고 이제 마루하시 같이 이제 가죽상 얘기들은 또 한번 이렇게 챕터를 만들어서 제가 영상 올릴 거고요. 보통 이제 글러브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야구용품 전문점보다는 마트를 가게 될 겁니다. 마트를 가게 돼서 뭐 보면 뭐 야구 배트 뭐 2만 원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야구 글러브 뭐 19,000 얼마부터 해서 뭐 7만 원, 8만 원까지 이렇게 종류가 있죠. 뭐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내가 야구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절대 마트를 가시면 안 돼요. 마트에서는 사회인 야구를 할 만한 장비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마트에서 파는 장비는 무엇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가볍게 뭐 동네에서 뭐 캐치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애들끼리 논다든가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마트에 가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비싼 제품 굳이 살 필요 없고요. 뭐 저렴한 거 사셔가지고 그냥 뭐 그때그때 한두 번 재밌게 놓으면 뭐 충분하죠. 우리가 저도 사실 그래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 장비에 대해서는 빠삭하지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있는 후배한테 야 배드민턴 그냥 마트 가서 10,000원만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형은 그러면은 뭐 야구 용품 사러 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남자들이 하는 운동 종목은 거의 예외 없이 전문점에서 가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집 앞에서 가볍게 즐기려고 한다, 이런 거는 그냥 마트에서 구매하셔도 무방한데, 정말로 내가 사회인 야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절대 마트에 사시면 안 돼요. 그 글러브 위험해요. 이제 왜 위험한지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글러브 가죽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렴한 것부터 시작을 하자면 일단 합성 피혁, 레자라고 하는데, 사실 레자는 이제 레더의 일본말이라서 가죽이란 뜻이고요. 합성 피혁이 맞는 거죠. 합성 피혁, 인저 가죽 뭐 이런 게 맞는 말이고요. 합성 피혁, 인저 가죽은 사실 말하면 가죽이 아니죠. 그냥 석유 화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죽과 비슷한 질감을 내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구성이 너무 안 좋아요. 가죽이 아니고 어쨌든 쭈물쭈물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내구성이 안 좋고요. 이런 걸로 만약에 사회인 야구에 빠른 공 그리고 무거운 공 받으시면 끊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메이저리그 보시면 좋은 소가죽을 사용한 글러브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받을 때 끈피가 끊어져가지고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하거든요. 사회인 야구도 뭐 메이저리그나 이런 KBO랑 비교하면 공은 느리지만 일반적인 그 합성 피혁 글러브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이 아니에요. 훨씬 더 빠르고 묵직하게 날아오기 때문에 합성 피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몸하고 멀리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든가 하는 건 그나마 좀 낫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에 대고 이렇게 받으시면 뚫리게 되죠. 공이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맞게 되죠. 실제로 7년 전, 6년 전에 그걸 봤었거든요. 합성피혁으로 썼는데 공을 이렇게 머리 위쪽에 하고 글러브를 머리 쪽에 하고 공이 날라왔는데 이게 뚫고 맞아가지고 이빨 2개가 나가셨던 분도 있습니다. 정말 사회인 야구를 하실 거면 기본적으로는 10만 원 이상의 글러브는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합성피혁은 그냥 언제 쓰느냐, 뭐 자기 뭐 아들, 조카나 동네 아이들이 그냥 캐치볼 형식으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면 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야구공 말고 뭐 테니스 공이라든가 안전구라든가 뭐 그런 걸 사용하면은 나쁘진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인 야구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돈피가 있는데요. 돈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돈피를 쓰느니 그냥 조금 질 낮은 소가죽을 쓰죠. 그래서 유명무실하겠는데, 돈피 글러브 같은 경우에 특징이 이제 모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요게 땅구멍이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두껍고요. 그 다음에 질기기로 따지면 합성 피혁보다는 질기지만 돈피 그 소원피랑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돈피 글러브에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돈피가 나올 바에는 차라리 그냥 소원피 중에 좀 질 안 좋은 제품들을 글러브에 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글러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소가죽이 되겠습니다. 소가죽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광범위한데요. 마트에서 소가죽 글러브라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소가죽 글러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역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구 글러브에서 쓰이는 소가죽은
스티어 하이드라고 하는 24개월 미만의, 제가 알기로는 24개월 미만의 이 거세한 숫소, 그 가죽을 스티어 하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암소는 송아지를 계속 낳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나이로 치면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들은 이렇게 피부가 좋을 수가 없겠죠. 숫소들은 이제 그 고기용 목적으로 사육이 되기 때문에 보통 24개월 미만 내로 도축을 시킵니다. 사료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요. 가장 건장할 때 도축을 시켜서 피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튼튼하고 좋은 피부인 거죠. 사회인 야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가죽이 스티아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죽은 정체불명의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아이드 제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비싼 금액으로 나올 건데요. 마트에서 10만 원 주시지 말고요. 그 10만 원으로 인터넷 발품을 팔아보시면 훨씬 더 좋은 질의 글러브를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본의 아니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마트를 디스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디스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미삼아 하실 거면 마트에서 구매를 하시고, 정말 내가 사회인야구를 하겠다 싶으시면 전문점 가셔야 돼요. 야구 전문 용품 판매하는 곳을 문의를 해보셔가지고 뭐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가죽에 요 스티아이드가 있고요. 가장 많이 보편화 쓰죠. 보통 뭐 3등급, 2등급 제품들은 거의 다 스티아이드 제품을 쓴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근데 이 스티아이드가 똑같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와요.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각 회사, 각 업체마다 취급하는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죽 회사가 또 여러 가지고요. 그 가죽을 또 어떻게 가공을 해서 또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또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회인 야구를 하신다고 하면 스티아이드 절대 잊지 마시고요. 최소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티아이드 중에 이제 뭐 아까도 질 좋은 제품 뭐 2등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1등급 뭐 구보타 슬러가 대표적이죠. 1등급도 스티아이드를 쓰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1등 같은 경우에는 킵 가죽, 송아지 가죽을 쓰는 데가 많습니다. 6개월 미만 어린 송아지를 가죽을 이용을 해서 그룹을 잡는 건데, 장점은 굉장히 이제 보들보들, 뭐 푹신푹신하고 편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비유가 이게 좀 그렇긴 한데요. 애기 피부가 어른들처럼 강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구성 면에서는 좀 스티아이드보다는 못할 수 있다. 1등급 글러브 같은 경우는 보통 연습 글러브로 쓰지 않고요. 시합용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이제 그것조차도 좀 아까워서 그냥 전시만 해놓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집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캐치볼 하실 거면 마트를 가서 글러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인야구를 하실 거면은 마트보다는 야구용품 전문점에 가서 구매를 하세요. 두 번째, 사회인 야구 글러브를 구매하실 때는 최소 글러브 가죽이 스티아이드급 이상인지는 꼭 체크를 해보세요.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사회인 야구 처음 시작하실 때 많이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글러브 브랜드를 추천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10만 원 정도 넘어가는 글러브라면 딱히 뭐 그렇게 못한 글러브 없습니다. 제가 저번 리뷰를 했던 넘버원 글러브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요. 10만원, 뭐 10만원 중반 정도 되면 뭐 야구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만원 중반 정도 가격 설정해 두시고 인터넷 많이 검색하시면 좋은 글러브 많이 나와요. 굳이 뭐 제가 리뷰를 안 했더라도 그 정도 글러브면 야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야구를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글러브를 잘 알고 있더라도 잘 알기 힘든 사실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